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3개월 정도면 한창 신혼에 시댁하고도 서로 조심해야 할 관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맞는 말을 하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시댁 가서 한판 하기 전에 속풀이 겸 글을 올립니다. 글 올리면서 저도 시댁 가서 할 말 좀 하고 조언도 듣고 싶어서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남편이랑은 3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해서 만났지만 연애 초반 때부터 경제력이 없는 남친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라서 어려움도 잘 모르고 자랐고 지금도 친정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빨리 시작했기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별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날 때에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재력이나 여타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죠. 돈이야 잘 버는 사람이 더 쓰면 되지 하고 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쯤 안 됐을 때 남친도 취업을 했고 항상 내가 부담하던 데이트 비용도 남친이 6, 나 4 이렇게 나눠서 데이트 통장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1년을 거의 제가 부담하다가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가니 뭔가 남친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혼 생각도 없었기에 딱히 남친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그건 남친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자 남편이 시댁 빚 갚느라 모아둔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친이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도 결혼할 사람이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모아도 된다고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 아니냐며 설득을 하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력이 되시는 부모님께서는 제대로 결혼을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정에서 죄송해서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고 판 그 돈을 친정 부모님께 드리기로 하였죠. 참고로 빌라는 순수하게 제 돈으로 산 빌라이고요. 빌라가 크기도 작고 작업용 스튜디오에 침대만 있는 구조라서 신혼집으로는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남친과도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단 예물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모든 걸 생략하는 결혼을 안타까워는 하셨지만 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아둔 돈을 합해서 그 밖에 결혼 비용으로 쓰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었냐고요? 시댁에선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친이 시댁 빚 갚느라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에 딱히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친의 성실하고 사람 됨됨이에 반했기에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 내가 더 하자는 심리로 결혼을 추진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꾸 시댁에서 간섭이 들어오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에 저는 거의 집에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쉬는 구역과 일하는 구역이 같은지라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분리가 잘 안 되니 효율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시댁이 있고 그 시댁이 방문이 잦다면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일이 들어오는 게 들쭉날쭉한지라 어떨 때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예단 예물도 안 했겠다, 상견례를 할 때도 딱히 우리 집 재산 얘기나 그런 걸 하지 않았기에 시댁에서는 우리 집 재력이나 내 경제력을 잘 모르십니다. 집도 남편이랑 나랑 둘이 모은 돈 합치고 대출해서 산 집인 줄 아십니다. 남편이 이제껏 빚도 꼬박꼬박 갚고 자기도 용돈도 틈틈이 해주니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또 남편이 친정에서 집 해온 건 딱히 안 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보같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눅 들어있던 남편이 불쌍해서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네요. 또 남편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고지식한 분들이셔서 집안 차이 나는 거 시댁이 알면 아들 팔려간다고 알아누우실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매주 서너 번은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데 일하는 도중에 찾아오시는 것도 힘들지만 오시면 당최 가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제가 일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서 이래저래 놀면서 무슨 일이냐고 콧방귀를 뀌십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네가 집에 사는 게 뭐냐며 말하시기도 합니다.
옛날 분이시고 어차피 내가 하는 일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듣지도 않으실 분인 걸 알기에 말하기도 입 아프고 피곤해서 적당히 맞춰주다가 남편 핑계대고 나오곤 해요. 그런데 점점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제 물건을 뒤지고 집에만 있는 애가 사치가 심하다면서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거기다 옷이나 화장품 한두 개씩 집어가시기도 해요. 진짜 왜 말 안 하냐 하시는데 말하면 내 입만 아플 지경입니다. 어머님, 저도 돈 벌어요. 저 프리랜서고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회사에서 일할 때 저는 똑같이 집에서 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냐며 코 묻은 돈 네 용돈이나 하겠지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얼굴을 봐서 참자 하고 말을 말자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어 버려요. 설명이 길었네요. 그러다 오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하는 거 데드라인이 코앞이라 작업물 보내놓고 최종 확인받고 쉬고 있을 때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들이닥친 겁니다. 안 그래도 밤새워서 일해서 잠도 부족하고 정신이 반쯤은 나가 있는데 그렇게 들이닥치니 진짜 힘이 빠지더군요. 밤을 새워 다크서클 내려온 눈을 보고 한다는 말이 넌 시어머니가 왔는데 동태 눈가래 하고 있냐? 표정은 또 왜 그래? 내가 못 올 곳을 왔어? 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시더군요.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닮아서 한통속이거든요. 하는 짓마다 정말 밉상이죠. 옆에 산다는 말이 우리 오는 거 못마땅해요? 표정 관리 좀 하지 하면서 거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꾹 참고 살살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어제 일하느라 밤새워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몰골로 힘들게 직장 나가는 자기 아들 배웅이나 했겠냐며 그꼴로 배웅하면 얼마나 맥빠지겠냐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 아들 밥 굶으면 큰일 나는데 아침밥은 챙겨주냐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은 힘들고 잠은 못 자서 머리가 빙빙 도는 와중에 침입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옆에서 쨍알쨍알 대고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지네 엄마랑 똑 닮은 시누이가 제 안방에 들어가려는 모습이 거슬려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다가 더 보태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와서 불만이야? 표정은 정말 죽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쁜 걸 팍팍 티내면 무서워서 어디 아들네 집에 오겠니? 남편 만나 집에서 호강하는 주제에 시어머니를 개떡같이 알아도 유분수지. 뭐 그렇게 네가 집에 사는 게 많다고 맨날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하면서 삿대질까지 하시더라고요. 슬슬 스팀이 오르는데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너희 친정 부모님은 아시니? 네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딸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알면 사위한테 잘하셔야 할 텐데 널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네가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아? 하시며 친정까지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화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집이 제 집인 건 아세요? 이게 누구 돈으로 산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여기가 웬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사회생활 못 해본 것이 못된 건 죄다 배워와가지고 지 집이라고 우기고 있어 하더군요.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상황이어서 저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역시 뭘 모르시네요. 잘난 데가 아드님 취업 전까지 걷어먹인 게 나고 그 덕에 그 많았던 빚 갚는 데 도움이 된 줄이나 아세요. 시댁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어서 결혼 못할 뻔한 댁내 아들 인품 하나 보고 데려온 대인이 저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돈 한 푼 없어서 장가라도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내 소유의 빌라 팔고 친정에 드린 돈으로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에요. 아들 집은 하나도 없는데 양심도 없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의도 제 명의인데 어디가 당신네 아들 집인가요? 여기 어머님 아들 집 아니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끝나자마자 싸대기가 날라오더라고요.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더라고요. 이 남편 잡아먹을 것이 어디서 그 입을 함부로 놀려?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이렇게 기센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라고 달려들기에 저도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주거 침입이랑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안 보태놓고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난리야. 그나마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까지 소리를 질렀고요. 진짜 어이가 없고 가뜩이나 피곤했는데 뺨까지 맞아서 얼이 빠지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오고 멍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길로 당장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뺨 맞았는지 아느냐? 시어머니가 나한테 남편 잡아먹을 것이라면서 때렸다. 집 해온 것도 나고 경제적으로 도움 주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나랑 이혼하든지 시댁이랑 연을 끊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쏟아내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 무덤을 판격이라 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한 만큼 생색내면서 결혼할 걸 괜히 배려하고 남편 짠하다고 내 밥그릇 못 챙겨본 것이 너무 한이 되네요. 이 기회에 시댁이랑 연을 끊든지 이혼을 하든지 할 겁니다. 시댁을 찾아가서 남편 월급 통장이랑 내 통장, 집 문서 보여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장가왔는지 톡톡히 보여줄 겁니다. 정말 저도 악에 바치네요. 누구 돈으로 생활하기에 남편 월급의 90%를 시댁에 투자하는지 알게 할 겁니다. 어차피 그 집에 돈 버는 거 시아버님 뿐인데 빚 갚고 생활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다고 쏟아내고 올 작정입니다. 그나마 여기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네요. 말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친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남편 전화, 카톡 다 무시하면서 일단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 오자마자 시댁에 갈 작정이고요. 생각 있는 남자라면 제 안에 뺨 부은 거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 잡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글 기다리시는 분 많았는데 속 시끄러워 한동안 이곳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좀 정리되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그날부터 사건을 설명하자면 남편이 오자마자 제 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국이라도 가서 약이라도 바르자는 걸 당장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진정하라고 하는 남편조차 밉더군요. 그리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는 독한 것이라고 어딜 또 찾아왔냐고 하는 걸 남편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친정 도움받고 내가 모은 돈으로 산 빌라 덕분이라는 거 시어머니 모르시나 봐. 명의도 내 명의라는 거 당연히 모르시고. 근데 어머님, 아무리 모르신다고 해도 아들이 그동안 빚 갚고 용돈 드린다고 돈 하나도 못 모았을 거라는 것은 예측이 되시지 않아요? 어머님은 경제관념 그런 거 안 배우셨나봐요. 저는 친정에서 그런 건 확실하게 배워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집에서 맨날 논다고 하시는데 맨날 노는 제가 어떻게 어머님 아들보다 돈을 더 잘 벌까요? 그래도 그동안은 이 사람이 안쓰러워서 어머님한테 다달이 돈 드리는 거 다 눈 감아줬는데 이런 대접받고 용돈까지 드리면 제가 너무 바보였네요. 이 사람하고는 살아보고 싶었는데 뺨 때린 시어머니 저는 용납이 안 돼서 이제부터 뵐 일은 없을 거예요. 버는 돈 다 집 빚 갚아준 덕분에 아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시네요. 어머님 덕분에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으니까요. 염치 좀 챙기세요. 이렇게 다다다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노발대발하시고 시누이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며 저한테 달려드는 거 남편이 막았고요. 저는 시댁 안방 쳐들어가서 장롱이며 화장대며 다 뒤지며 제 물건을 챙겨서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저와 시댁 다 포기할 수 없다고 하길래 그럼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남편하고는 앞으로의 미래가 안 그려지네요. 그래도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시어머니한테 육두 문자가 오고 시누이한테 욕 문자 오고 난리였는데 남편이 걸 실수성 직전까지 가면서 울고불고 하니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미안하다고 애걸하는 문자까지 보내는데 더 염치가 없어 보이네요. 남편 붙잡고 서로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서 이혼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은 보탠 거 없고 시댁이 이혼 사유인 거라 맨몸으로 나가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저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증거자료까지 남겨놨습니다. 육두 문자 메시지 온 거 다 캡처해 두었고요. 제가 이해하면 다 순조로울 줄 알았던 결혼이었는데 막장 시어머니와 효자 아들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른 이 기억들 다 지워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네요. 결혼은 한번 해봤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베스트 댓글: 이혼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 월급 몽땅 집에 몇 년째 바칠 만큼 그분은 효자입니다. 절대로 당신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는 척 돈이 아쉬우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고 한두 달 지나면 하회하자,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 전해달래, 혹은 엄마가 아프셔, 혹은 그래도 명절인데 생신인데 이렇게 나오면 제일 양반이고 쌍놈일 때는 네가 사과해라, 그냥 네가 참아라,
어른이잖아. 엄마 말 들어보니 네가 잘못했네. 빌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내 손목을 겁니다. 저 남자 집이랑 연 못 끊어요. 댁은 그냥 물 주고 자기 집에 월급 다 주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상위 1% 효자네요. 더 이상 호구 인생, 지갑 인생 살지 마세요. 저 남자가 정상인이라면 월급의 90%를 집에 주고 님한테 빌붙어서 살겠습니까? 그게 정상인으로 보여요. 정신 차리세요. 님 남편분 정상인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저런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잘 돌이켜 보십시오. 댓글이 뭔 진문서를 보여줘요. 그냥 용돈 끊으면 끝이구만. 저는 제 용돈벌이밖에 못하니까 남편이 많이 생활비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이제부터 저희도 아기 생기면 저축 많이 해야 해서 용돈 끊을게요. 그리고 제 용돈으로 산 물건 다 가져갈게요. 해버려요. 정말 슬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자의 부모가 저 따위라니. 근데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네요. 이혼밖에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해도 수습할 수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수습하려 하다가 대래 남편분이랑 님 사이가 틀어지고 다칠 것 같습니다. 괜히 남의 철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님이 남편이랑 정리하세요. 요즘 이혼자 흠도 아니래요. 능력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이혼하시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 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감사드립니다.